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의 복병 김건희 여사의 문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총선 직전이죠. 김 여사가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은 아마 그때 사과를 했으면 우리가 20석 정도는 얻었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하더라고요. 네. 물론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도 컸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책임은 한동훈 후보한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 여사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김 여사 리스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거 막바지에 들어서는 오히려 1, 2월까지 이런 김 여사의 리스크가 컸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3월에 들어서서 대통령발 리스크가 저는 훨씬 컸다고 생각해요. 윤석열발 리스크, 황상무 사건이나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이종섭 런웨이라든가 대파까지, 이거 외에도 김건희 여사 건 외에도 당시 총선의 부정적인 이슈들은 다 대통령실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에서 반드시 이겼을 것이다, 20석 이상을 되찾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이제 와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그거 외에도 사과를 했다고 한들 그렇게 네. 의석수가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안 발생할 수도 있다. 워낙 있었겠다. 그 전에 사고 친 것들이 많으니까 네. 이것 때문에 네. 이거 하나로 있으면 더 생기겠냐 이런 얘기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문자가 공개된 게 결국 총선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라는 걸 더 강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배신자 프레임과 함께. 하지만 저는 사과 여부를 떠나서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총선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의 사과 여부에 관계없이 총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번 전당대회 후보들 4명이 그 OX로 과연 사과했으면은 결과가 달라졌겠느냐라고 편말을 들라고 했더니 다들 사과했으면은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4명 후보들이 다 동그라미 편말을 들었거든요. 편말을. 그래서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야 논쟁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논쟁해요, 그게. 뻔한 그들의 게임은 뻔한 거고. 문제는 그러네요. 이 질문도요. 사과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중요한 건 그 사과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과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과를 하냐. 정말 진정성 있게 제가 죄송하다. 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 이제 알았다. 앞으로 검찰에 부르면 나가서 조사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20석 이상 얻죠. 그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올해 인연 때문에 만났는데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국가 기록물에 보관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더 망하는 거죠. 하나만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하야 더 많은 거예요. 더 망한다고요? 그렇죠. 사과를 하되 어떻게 사과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질문이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바뀌었을까? 바뀌었겠죠. 잘했으면은 지지율이 좀 더 올라왔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절하게 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역풍이 더 거센 역풍이 불어요. 그래서 사과가 아니라 어떻게 사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평론가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런 얘기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 전당대회라고 하면은 이제 후보들 간에 정책, 우리 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혁신할 것이고 비전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점, 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첨언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우리 정치판에 정책과 가치, 비전이 사라진 지 오래고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른바 진영 논리가 당과 당내 파워게임에서도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현실에서 각 후보들이 당신이 주기 위한 프레임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과 나머지 3사람의 프레임도 바로 이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작 듣고 싶은 민생은 어떻게, 국민의힘은 어떻게 앞으로 변화해, 국민의힘 지금 이 정책을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라는 아무 얘기도 없고 있어본들 국민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파괴력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만 하는 얘기. 결국 어떤 게 제일 좋을까? 뒷올백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이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극적인 얘기, 정책 얘기 해도 이제는 신뢰를 잃은 정치 혐오 이런 게 반영돼서 되지도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겠죠. 네. 지금 국민들이 이거 볼 때요 얼마나 한심스럽고 자괴감이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당원들은 더 그럴 것 같고 이걸 보는 일반 국민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당대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막장 드라마라든가 뭔가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집중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는 것처럼 지금 정치판도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한 당의 전당대회이긴 하지만 예. 집권 여당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의 국정의 어떤 실패 또는 대통령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당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비전을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전당대회여만 하는데 예. 지금까지 흘러오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선두로 달리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가 봤을 때는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건 정말 자극적인 누가 봐도 이거는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또는 한동훈 후보를 추락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전 이것까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소위 친윤들이 지금 요구하는 방향대로 또는 기획했던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거든요. 절대 한동훈 후보가 이 사건이 터진 이 일주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결국엔 지금 이 문자를 터트린 쪽에 대한 오히려 반감 또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저는 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를 당대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모두가 망하는 폭망하는 상황으로 결국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이 없다.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만 봐도 예. 앞으로 희망이 없다. 보수는 끝났다라는 저는 그런 인식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소위 친윤들이 자처했다는 게 저는 네. 정말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그 교인 방송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얼마 전에 4명 후보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다 봤습니다.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잘 하는지 논리가 있는지 볼 때 제가 판단할 때는 교인 방송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윤상현 후보가 제일 잘했어요. 토론회를. 아주 잘했습니다. 예. 논리적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당대표가 되면은 중도 확장성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타혹할 만큼의 변화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윤상현 후보는 4명 중에서 거의 지금 3등, 4등이에요. 한자숫자의 지지율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지금 뭘 볼까요? 누가 토론회를 잘할까? 똑똑할까? 이거 안 본다는 거예요. 정책 안 봐요. 비전 안 봐요. 그럼 뭐 보나요? 한동훈이냐 아니냐? 윤 대통령이야. 예. 그 프레임 싸움에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인데 무슨 거기서 정책과 비전을 찾습니까? 윤상현 후보가 잘했다 토론에서는. 그런데 어차피 지지율은 지금 제일 하위권인 걸로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이냐 아니냐. 결국 또 결선 투표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과반수를 넘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후보가 4, 3, 2, 1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 원희룡으로 최종 결선 투표를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원희룡이 후보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승리 점친다면? 그거는 참 어려운데 참 점친다는 건 참 어려운데요. 예. 어려운 건데 우선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네. 4명이 노다 보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있다. 2명이면 당연히 안 가겠죠. 예. 3명도 안 갈 수가 있는데 4명은 갈 것 같고 결선 투표 간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은 한동훈이 이기죠. 원희룡이가 이길 가능성 별로 없어요. 왜 원희룡을 찍습니까? 지금 단위에서 말하는 거 봐보세요. 거의 코미디언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이 또 뭔가 작업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얼마 전에 아니죠.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안철수한테 뭐라고 했느냐면은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그랬어요. 적. 윤 대통령이 직접 아웃돼 버렸어요. 이번에 한동훈이 국정 운영의 웬수다 그러면 어떡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 가면은 위험합니다. 위험하다. 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결선에서 압도적으로 결선을 안 가고 압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냥 결선 투표 없이 갈 수도 한동훈 있다. 대표가 그러니까 될 수 있다. 이 문자 파동이 초반에는 한동훈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 문제를 터트린 쪽에 대한 즉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에 대한 어떤 반감이 더 높아지고 오히려 가장 지금 패배자가 저는 원희룡 후보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윤석열의 친윤의 어떤 아바타로 지금 등장을 해서 자기가 왜 당권에 도전을 하는지 해야 했는지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저는 비전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이제 와서 갑자기 분위기 바꿔서 갑분싸 갑자기 정책 대결 하겠다라는 것도 저는 조금 소위 생뚱맞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소위 소장파 또는 그래도 이렇게 자기 할 말을 하는 정말 이 합리적인 어떤 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도 저는 이번에 다 깨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또 이 보수 쪽의 유권자들은 원희룡에 대한 재평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윤이든 아니든 이걸 떠나서 정말 조금 더 합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당선돼야 되지
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직 이 문자 파동이 끝이 나진 않았지만 예. 한동훈 후보가 결선으로 가면 불리할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더 이 남은 기간 이 결선하지 않는 1차에서 후보가 되는 전략을 찾지 않을까. 결선 투표를 가게 된다면 네,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게 이제 어렵긴 어렵겠죠. 뭐 잘못하면은 뭐 아까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일종의 문제예요. 당무 개입이죠, 뭐. 이 당무 개입을 노골적 당무 개입이 아니라 이를테면 서문시장가 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옆에 원희룡이가 따라다녀. 이게 당무 개입입니까? 저는 더한 소위 폭로도 할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이게 일 아님 말고 일단 그렇죠. 이게 당원들이 수도권이 아니라 영남권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거기는 윤 대통령이 통합니다. 한동훈 후보에게도 이번 전당대가 굉장히 절실하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이 지경까지 이른 관계에서 정말 레임덕이 올 수 있다라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 후보가 되지 않는 프레임을 계속 강화시킬 거고요. 배신자 프레임을 강화시킬 거고 그게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치는 쪽에서. 네. 두 분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희룡 후보에 대한 평가가 아주 박한 것 같은데요. 원희룡 후보 요즘에 왜 저렇게 저러고 다니는 거죠? 평론가님? 아까 그거는 원희룡한테 물어봐야죠. 그거는 제가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원희룡이 왜 그러고 다니십니까? 얼마 전에는 이천수하고 다니더니 이제는 또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왜 그러신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는 뭐 만나도 물어볼 가치도 없지만 저는 뭐 원희룡 후보는 왜 저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좀 안타까워요. 참 괜찮은 인재였거든요. 진짜 괜찮은 인재였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 나와서는 안 된다. 좀 크게 쓰시라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나오면 안 된다. 또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부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 내부 그 주요권에서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집권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무게감 때문에 저는 안 나오는 것이 맞는데 아마 막판에 친윤 쪽에서 누가 가지고 자 뭐 원장관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했겠죠. 나경원이나 약해서 또는 불안해서 안 돼. 하니까 그래 난 나서 볼까? 그래서 나서는 것 같은데 조금 물러설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아닌 것이 참 안타깝고요. 요즘에 또 이런 논박을 보면은 예전에는 총명했는데 나이가 들은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그 진중권 아니 뭐 김건희 여사와 57분 통화를 해가지고 사과하려고 했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려가지고 했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또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지금 4명의 후보가 아니라 몇 명의 후보가 더 있는 것 같은 그 중에 하나가 진중권 교수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57분짜리 그 녹취를 공개를 한 건 그러니까 문자 공개에 이어 녹취 통화 내용 공개 이게 어디까지 서로 가자는 건지 후보를 제외한 이렇게 옆에 있는 이 구경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도 결정적으로 그 19일에 통화했던 내용이 결국 나를 이렇게 물어 뜯을 거고 결국 남편에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분위기로 갈 거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라는 요지의 통화 내용이 있잖아요. 그날 보낸 문자가 한동훈 후보에게 하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결국 그 문자는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만약에 지금 이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입증이 된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문자에 대해서. 설마 통화한 것까지 거짓말 했겠어요. 진짜 통화하긴 했겠죠. 57분 있고 뭐 기록 다 있고 뭐 그거 다 녹음해놨겠죠. 그것까지 거짓말 사기죠. 그 완전히. 결국 지금 한동훈 후보 쪽에 아주 유리한 그런 또 발언을 해준 도와준다고 그죠?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만큼 지금 전당대회 지금 4명의 누구의 편을 들어서 한동훈 후보든 뭐 누구든 이렇게 훈수를 두는 사람도 참 많구나 이렇게 좀 집중이 돼 있구나 과열돼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 뭐 저기 진중권 교수 얘기해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죠. 진중권 교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뭐 좋아 싫다 분명하시네요. 괜찮은 사람, 이상한 사람. 진중권 교수가 나오는 발언들은 저는 유심히 경청을 합니다. 하는데 진중권 교수가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사과할 의사가 없는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슨 누가 보내준 걸 문자 본 것이 아니라 직접 통화한 것이다. 친윤 의원님들 그런 식으로 공개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실을 밝혔다 봐요. 그럴 때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건 잘한 것 같고 좀 놀라운 거는 김건희 여사가 참 정치에 관심이 많구나.
많구나. 진짜 관심이 많구나. 왜 그러네요. 전화해가지고요. 왜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죠? 전화번호 힘 빠른 공개하시- 소리를 할 텐데.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예. 정치에 진짜 관심 그러네. 많으시구나를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이번에 놀란 게 정말 말로만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의 예. 힘이 더 센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정말 김건희 대통령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한 문자 파동 사건인 것 같아요. 주위에서 들어보니까요. 네. 김건희 여사를 아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 만나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인 감각은 윤 대통령보다도 영부인이 더 낫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저도 요거 보니까 예. 그냥 농담이 아니었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 지금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자꾸만 정치 형식에 대해 따끔한 한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집권당의 당 대표를 놓고 벌이는 이 싸움을 전 세계에 알리지 마라. 창피하니까.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창피함을 넘어서서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소리가 우두둑 들린다. 예.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그만해라. 전 세계에 알리지 마라. 알겠습니다. 저의 말씀입니다. 한 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7월 23일까지 이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만이라도 더 실망시키지 않는 전당대회로 마무리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마프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